오늘은 시작부터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입니다. 앞서의 큰 하락 이후 하락의 마지막 고점을 한번 위로 뚫었죠. 그리고 나서 눌렸는데 여기에다가 200 이동평균과 파란색 50 이동평균을 넣어 살펴보니 가격이 두 선 사이에 있어요. 아직 202평의 상승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승 관점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가격 분출 방향이 중요하겠죠. 지금 자리를 흘러보내고 가격이 두 선 사이를 탈출하는 장면을 기다립니다. 이제 나왔네요. 여기에 일목구름을 적용해 살펴보니 기준선을 전환선이 상승 돌파 시도하고 또 구름대까지 뚫었죠. 여기에 MACD도 넣어볼까요? 지금의 가격 눌림에서 MACD가 크게 내려왔다가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이후 신호선 지지받고 영선 위로 올라온 자리입니다. 이동평균 스퀴즈 돌파, 일목에서 전환선 돌파와 구름대 돌파, MACD 영선 돌파까지 아주 좋은 자리로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현물 매수던 선물 롱 포지션이던 들어가고 싶은데 얼마만큼 들어가야 할까요?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물론 차트는 좀 봐왔지만 이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어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한 영원히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나만의 매매 전략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살펴보시죠.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일평생을 지키며 살아오신 선배님이 계십니다. 부지모토 시게루, 나이 1936년생, 올해 89세, 직업 전업 트레이더이고요. 누적 수익 우리 돈 약 200억 원. 놀랍죠? 89세의 현역 개인 트레이더이고 더욱 놀라운 건 여러분들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과 같이 이분도 단타치십니다. 투자는 19살, 50년대부터 시작하셨다는데 실제로 전업 트레이딩을 시작한 건 은퇴 후 66세 때부터라 하십니다. 그때가 2002년, 이제 막 인터넷 매매가 시작된 시기죠. 지금까지 무려 24년을 지키고 가꿔온 이분의 매매 전략은 어떠할까요? 가운데로 사과를 막아놓고, 아까로 사과를 먹고, 내게에서. 네, 고수들이 흔히 말하는 세상 불변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죠.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린다. 따라서 주가가 내리면 시장은 공포에 빠지고, 공포에 매수한다. 자, 이런 얘기 우리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공포일 때, 즉 하락했을 때 어떻게 매수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 전략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매 전략은 시황 분석과 계좌 운용법이라는 양대 요소를 합친 것으로 시황 분석은 시장 구조와 방향을 읽는 기술, 계좌 운용법은 자금과 리스크를 통제하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시황 분석부터 볼까요? 거시경제 분석이 시황 분석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돈이 풀리는지 잠기는지예요. 이걸 결정하는 것이 M2 글로벌 유동성, 즉 정부가 돈을 얼마나 찍어서 시중에 유통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종목의 지수 차트를 열어보세요. 미장이다. 그럼 나스닥이나 S&P 500 등등 거기에 지표에서 M2라고 검색해서 첫 번째 거 이거 누르시고요. 그럼 차트 하단에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선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위로 끌어올려 버튼을 뗍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 위에 M2 지표가 올라와요.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 현금 유통량을 표기한 겁니다. 유통량이 오르면 지표도 오르죠. 떨어지면 지표도 같이 떨어지고 계속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지금부터 정부들이 현금 유통량을 키울 건지 줄일 건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지금 투자의 답안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현금 유통량을 결정하는 것이 금리와 정책이죠. 그래서 경제 뉴스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곧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 한글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거 눌러서 중간쯤에 한국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상단 메뉴에서 경제 캘린더 누르시고 여기 필터를 누릅니다. 그럼 국가들의 체크가 마구마구 되어 있을 텐데 전부 체크해줘야 합니다. 다 지우세요. 딱 하나, 미국만 남깁니다. 그 외엔 다 지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종류 항목이 있죠. 여기서는 가운데 중앙은행만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성은 세 번째 별 3개만 체크합니다. 그럼 이 필터를 통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별 3개짜리 중요 이벤트만 보겠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회원가입 해주세요. 자주 봐야 하는데 회원가입 안 하면 여기 들어올 때마다 이 필터 또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적용하기 누르고 나서 맨 위로 올려보면 여기 달력 표시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시작 일자는 오늘 날짜가 자동 체크되고요. 종료 일자를 올해 마지막 날로 적으세요. 그리고 적용하기 눌러보면 바로 오늘부터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주요 이벤트들이 다 나옵니다. 이번 달 30일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12월 11일 한 번 더 남았죠.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금리 결정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전엔 몇이었고 예측치는 몇이고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금리 변동 기록이 남아있어요. 보여주기 이거 눌러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쭉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전 금리에 대해서 시장 예측치가 얼만큼 나왔고 그것이 실제 반영된 것이 얼마나 확률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이 이때 발표이기 때문에 예측치는 곧 나올 거예요. 그 예측치가 실제에 반영된다는 뜻이죠. 이 많은 기록들 중에 예측치가 틀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때 빨간색이 한번 있죠. 과거 1%로부터 시장 예측치는 1.5까지 상승을 예측했는데 발표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1.75가 나온 겁니다. 즉 아주 가끔씩 수치가 틀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에도 한번 있습니다. 여기 있죠. 현재 5.5에서 예측치는 5.25로 한 단계 하락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낮은 5%까지 금리가 낮춰졌다는 거예요. 방향은 계속해서 맞다는 겁니다. 이런 도구들을 꾸준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볼 게 시장 심리입니다. 돈이 풀리는 중인지 걷어들이는 중인지 아니면 지금 잘 모르겠는지에 따라 가장 큰 규모의 시장 심리가 형성됩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이고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은 미국 금리 차트입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금리 인하 정책을 빠르게 통과시킵니다.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은행에 있던 자금은 투자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또 대출 금리도 낮기 때문에 우리 가계 대출량도 많아지죠. 돈이 저렴해졌으니까요. 따라서 은행에서 자고 있던 현금이 시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업 대출도 당연히 풀리기 때문에 고용도 늘고 점차 우리 주머니도 여유가 생기죠. 여유 자금은 당연히 투자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투자 시장에 순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처음의 위기 상황, 즉 시장 공포는 극복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이 발생하죠. 앞으로 당겨보면 여기 또 금리 하락이 있었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어 패턴입니다. 만약 이렇게 돈이 풀리는 중이라면 시장은 다 같이 손잡고 상승을 외치기 때문에 이럴 땐 세력들도 공매도를 안 칩니다. 시장 심리로 만들어진 매수세나 매도세는 힘이 막강해요. 이거는 해당 국가마다 국민들이 지금 자본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제 지표들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기본적 분석입니다. 흔히 펀더멘탈이라 하죠. 해당 종목의 업계 현황, 매출, 영업이익, PER, PBR 등등 이것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국내외 주식, 해외 선물, 코인 할 것 없이 다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단계에 와야 비로소 차트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종목 선정까지 끝나고 나면 대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잘 오른 종목도 있고 내재 가치는 좋다 생각되었는데 막상 잘 안 가는 종목도 있죠. 지금이 매매 적기인지 판단하고 최적의 타점을 잡아내는데 쓰는 기술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타점 잡아내기 위해서 제 영상 계속 보고 계시죠? 차트 분석은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듯 시황 분석은 거시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지 아니면 모두 현금화하고 관망해야 하는 시기인지 파악하기 위해 가장 큰 지표로부터 가장 작은 지표까지 정밀하게 분석해내는 기술을 통합하는 분석법이죠. 하시모토 선배님은 자본주의 버블의 교과서와 같았던 80년대 일본 버블 붕괴를 직접 경험한 분이십니다. タンス預金やる株の面白いぞっていうのは僕の意見。しかし、その後に訪れたバブル経済の崩壊で、10億円ほどあった資産を2億円まで減らすなど、大きなリスクに直面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 그의 저서 현역 87세 트레이더를 읽어보면 버블이 정점이던 80년대 후반 당시 10억엔 우리 돈 100억을 벌고 또 잃었던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내가 투자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내가 봤을 때는 그저 초보자가 버블의 파도를 탔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00억 수익이 실력이었다면
버블 붕괴 시점에 20억까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대목에서 후지모토 선배님이 거시 경제를 보고 시황 분석을 하는 이유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태풍 안에서는 태풍인지 모르는 것처럼 버블 중에는 지금이 버블인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분의 일과는 새벽 2시부터 시작합니다. 전 세계 거시경제의 시작점인 미국 시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하루 일과를 이 표와 같이 정리하여 20년 넘게 지키고 계시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한 후 신문의 경제면을 통해 자국의 주가 지수 등 변동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리고는 장외 거래나 호가 분석을 통해 대장에 앞서 매매 전략을 명확히 하고요. 개장 시점부터 실거래 시작합니다. 이분은 길게 가져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하루 안에 매수, 매도하여 수익 실현까지 끝내는 단타 매매를 주력으로 합니다. 단타의 핵심은 수급이죠. 수급이 몰릴 종목을 찾기 위해 새벽 동안 시황 분석을 마치는 겁니다. 수급이 몰리는 시간은 역시 오전 개장 시간과 점심 직후 오후 첫 시간대인데요. 그렇게 하루에 보통 2번에 걸친 주력 매매를 하는 것이 이분의 루틴입니다. 거시경제, 주가지수, 종목의 기본 분석을 통해 쉽게 말해 쓸만한 종목들 리스트를 만들고 그중 기술 분석 결과 진입하기 좋은 종목을 추리는 건데요. 기술 분석에 사용하시는 지표는 RSI, MACD, 그리고 때에 따라 일목균형까지도 사용합니다. 대단하시죠? 이 모두 기본 지표이지만 매매 전략에 따라 타점을 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 잠시 후 기술 분석 파트에서 상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장에 들어갈 종목을 선정하면 기술 분석 결과에 따라 포지션 크기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들어갈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건데요. 핵심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1대 2대 6의 비율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3단 분할은 상당히 보편적이지만 이분이 사용하시는 1대 2대 6 비율이 재밌는 건 물타기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타기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처음에 10,000원에 주식 100주를 샀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추가로 100주를 더 삽니다. 그러면 평균 매입 단가는 위와 아래 평균치 9,000원이 됩니다. 최초 10,000원으로부터 매수 평 단가를 낮추는 건데요. 그럼 장단점이 명확하죠. 원래 진입 시점에서의 분석과 같이 가격이 오른다면 이렇게 평단가를 낮춘 것이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내 분석이 틀리고 가격이 내린다면 손실이 점점 커지겠죠. 이런 경우 물타기는 물폭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물타기가 아니라면 1대 2대 6 비율 분할을 어떻게 쓰는 걸까요?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양대 요소가 1번 시황 분석, 2번 계좌 운용이라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은 1번 시황 분석의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계좌 운용은 2번 전체예요. 매매 전략의 절반이 계좌 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으니 단일 거래에서 손실 한도를 2% 밑으로 끊어라 라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 시드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2%면 2만 원이죠. 손실 제한 한도입니다. 지금 진입 자리에서 진입할 때 손절 위치를 보니 마이너스 4% 선입니다. 그럼 주식 현물을 매수하는 기준에서는 50만 원 매수했을 때 마이너스 4%면 딱 2만 원이죠.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만 원이 됩니다. 또 해외 선물이나 코인 선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때는 레버리지 사용에 따라 포지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이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든 코인이든 현물이든 선물이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한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술이에요. 명인들이 이야기하는 복리 수익은 이걸 아셔야만 가능해집니다. 계좌 운용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으로 한번 다룰 텐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으로 제작해 두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하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어차피 해야 할 공부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계좌 운용의 한 부분이 바로 매수 매도 모두 분할하는 거예요. 후지모토 선배님의 전략과 같이 말이죠. 1단계는 RSI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일단 작은 크기로 정찰 보내는 거고요. 2단계는 MACD에서도 신호가 나와 매수 중첩 신호가 되었을 때 조금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앞서의 1, 2단계의 신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목균형의 신호까지 확인되었을 때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중급자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이걸 보시고 바로 깨달으셔야 해요.
이게 단순히 리스크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하락세였던 차트가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미친 움직임이 가끔 나올 때도 있죠. 하물며 5분봉 짧은 타임프레임에서는 실제로 꽤 나옵니다. 이럴 때 1, 2, 3단계 중첩으로 신호를 받겠다 하면 지금 가격이 깊은 하락 이후 더 크게 내려갔는데 RSI는 깊은 과매도 이후 작은 과매도를 탈출합니다. 가격의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다이버전스를 여기서 포착하게 되고 아직 가격이 오를지 아니면 추세대로 계속 내려갈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정찰병을 보냅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다가 이번에는 MACD에서도 다이버전스 확인과 함께 골든크로스가 나오네요. 이 자리에서 2차 포지션 진입해보고요. 그런데 지금은 구름대 벽이 두껍죠. 한 번에 돌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서도 일단 1번, 2번 포지션을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후 세 번째 일목균형 신호를 기다려 보는데요. 전환선 상승 돌파와 함께 좋은 양봉 나오면서 구름대까지 위로 뚫었습니다. 여기서 3차 6 사이즈의 포지션에 진입하고요. 이후에는 포지션 정리하는 자리 찾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RSI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계속 50선 위에 머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RSI가 50선 밑으로 하락 돌파 나오면 보통은 그 자리에서 신호를 잡지만 지금은 앞서 진입에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다이버전스가 포착되었습니다. RSI 70선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1만큼 들어갔던 포지션 정리하고요. 그 후 지켜봤더니 MACD에서 데드크로스가 확인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2 사이즈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목 신호를 봐야 하는데 일목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후행 스팬 지금 방향이 굉장히 안 좋죠. 게다가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도 커진 상태라서 가격의 약세가 예상되긴 하는데 일단 가격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 선의 데드크로스 그리고 후행 스팬은 우려했던 대로 캔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잔량 모두 정리해 주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1차, 2차, 3차 분할 진입한 것과 세 가지 신호를 중첩해서 모두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100% 진입한 것을 비교해보면 우선 포지션 정리한 매도 평단가는 얼추 비슷합니다. 이 자리 정도 되겠죠. 그런데 6을 들어간 자리는 여기 그리고 1차와 2차를 감안한 전체 매수 평단은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수익률 차이는 확실하죠. 게다가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이렇게 3중 신호를 다 받고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진입 자리가 잘 안 나올 겁니다. 너무 귀해요. 아직 확실한 신호도 아닌데 이를 정찰 보낸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RSI, MACD, 그리고 일목균형 모두 제 채널에서 매매법 설명드렸죠. 아직 부족하다 느껴지는 지표는 제 채널에서 이렇게 각각 검색하셔서 이거 최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RSI와 MACD는 둘 다 가격 추종 지표이지만 형성 원리가 다릅니다. RSI는 14개 캔들 앞과 지금의 힘의 변화를 감지하는 단기 모멘텀 지표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과매수, 과매도를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후지모토님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전 분석 결과 매매하려는 종목이 선정되면 아침 9시 장에서 RSI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영상 정지시키고 차트 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우량주 종목을 시간봉으로 세팅합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종목 번호 079550 LIG 넥스원이라는 대형주죠. 혹시 테마주라 하더라도 대장주만 보시면 동일하고요.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시고 해외 선물은 어차피 주가지수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RSI를 넣고 1년치 정도 차트를 보세요. 그럼 과매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고 가정하고 수익 전환되는 확률이 그냥 손절 나가는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무려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수익 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후지모토님이 1차 신호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MACD는 흔히 매수 신호로 알려진 골든크로스가 자주 나와요. 단기, 중기, 이동평균 둘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니 이렇게 짧은 구간 가격이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면 교차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스 나오자마자 바로 하락이죠. MACD는 추세와 반전 구간 모두를 포착하는 아주 좋은 지표이지만 손을 많이 탑니다. 정확한 사용법 이해하시고 쓰셔야 돼요. 이런 이유로 1차 신호의 매수 승률을 높이기 위해 RSI, 과매도의 진입, 2차 신호로 MACD, 골든크로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목균형인데 구성 요소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정확한 사용법은 꼭 이 영상 확인하시길 바래요. 설정을 눌러보면 컨버전 라인이 맨 위에 있죠. 원서에서는 전환선이라 하고요. 9개 캔들의 최고, 최저가 평균을 계산하는 단기 추세선입니다. 다음 베이스 라인은 기준선의 영어 표현이죠. 26 캔들 최고, 최저, 평균으로 장기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전환선이 상승 돌파하는 건 좋은 매수 신호로 사용되죠. 레깅 스팬은 일목균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후행 스팬인데요. 이거는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죠.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초록색 선이 후행 스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달해 있네요. 현재의 종가를 26 캔들 전에 주가 위치에 표시한 선입니다. 즉 이 선이 현재 가격이란 뜻이죠. 이걸 통해 현재의 주가와 과거 주가를 비교하여 현재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초록색 후행 스팬 선이 가격대를 위로 뚫으면 강세로 판단하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약세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일목구름의 상징과도 같은 구름대인데 이건 현재 차트의 미래에 만들어지는 선행 스팬 A와 B의 내부 공간을 칠한 겁니다. 보통 지지 저항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가가 구름대를 돌파하면 강한 상승 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지 저항에 힘이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후지모토님이 일목구름으로 판단하는 두 번째 신호가 바로 구름대 상승 돌파죠. 기준선 전환선의 교차 그리고 구름대의 상승 돌파까지 전체 하락 구간에서 두 신호가 처음으로 중첩된 자리가 여기죠. 이렇게 중첩 신호를 보는 건 힘이 강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딱 한 번만 이해해 두시면 두고두고 써먹는 거예요. 후지모토 님도 여전히 공부를 저렇게 하십니다. 시간 내서 틈틈이 익혀두시기 바래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전일 장 마감되었을 때 내가 보고 있는 분야에서 이 종목이 괜찮다고 판단했다면 다음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 내일 개장하고 첫 1시간 봉이 양봉이면 지금 구름대 돌파 확정과 함께 여기서 바로 전환선 상승 돌파 신호죠. 이렇게 관점을 갖춰둔 상태로 준비 완료해 두고 개장을 기다립니다. 여기서부터 5분봉을 쓰는 거예요. 세팅은 RSI, MACD, 일목균형 그대로 씁니다.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갭 하락 먹고 시작하죠. 그리고 음봉과 함께 RSI가 과매도까지 내려가네요. 장 시작과 동시에 가격을 상승시킬 때 주로 먼저 가격을 떨굽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전환시키죠. 이렇게 장 초반 세력이 가격을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미국에선 매니퓰레이션, 시장 조작이라 하죠. 조금이라도 물량을 늘리기 위한 수작이란 뜻으로 아주 역사 깊은 사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분석을 통해 이 종목 괜찮네, 사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마침 가격이 내렸어요. 고수들이 흔히 말하는 세일 구간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락하더라도 강한 지지가 발생할 이 구름대를 뚫진 못할 거라는 관점을 갖고 RSI가 과매도로 내려갔을 때 1차 매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RSI 기본 매매법에선 RSI가 다시 위로 올라온 거 보고 나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앞에서의 모든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첫 정찰병을 보냅니다. 1사이즈만큼 진입해요. 직후 MACD에 골든 크로스가 확정된 이 자리에서 이 진입 그리고 구름대는 돌파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 지금은 달라붙어 있죠. 두 선의 분리가 확정되는 지금의 양봉 캔들에서 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RSI가 큰 증폭 없이 계속 50선 위에 있죠. 포지션 계속 가져갑니다. 후지모토님이 종종 2, 3일, 길게는 보름까지도 포지션을 끌고 가는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거예요.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굳이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줄여서 살펴보면 여기에서 진입한 우리는 앞에서 보시면 이런 자리에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을 당연히 염두해야죠. 따라서 우리의 진입 시점 이후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호가 없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캔들을 살펴봤더니 세 가지 지표에서 모조리 하락 신호입니다. 구름대를 한 방에 돌파했고 RSI는 50선 하락 정도가 아니라 과매도까지 한 번에 돌입했죠. 그리고 MACD는 0선 밑으로 하락. 이렇게 되면 분할 매도할 여지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나와야 분할 매도인데 이건 전량 익절입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니 가격이 계속 내려가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RSI가 과매도로 내려간 이 자리에서 1차, MACD 골든크로스 확정된 이 자리에서 2차, 그리고 두 선은 아직 붙어 있지만 너무 강렬하게 구름대를 뚫고 올라온 이 자리에서 3차, 6사이즈까지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 정리할 자리를 또 찾아보는데요. MACD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이 자리에서 1차로 정리해 주고요. 이후 RSI가 50선 밑으로 하락하게 된 이 자리에서 2차 정리, 그리고 지금은 두 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다가 가격은 아직 구름대 안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후행 스팬 방향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럴 경우엔 구름 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이 캔들에서 포지션을 모두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기법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은 썩 들지 않을 거예요. 물론 RSI와 MACD 그리고 일목균형에 대한 이해만 선행된다면 말이죠. 단타치기 상당히 괜찮죠. 이 매매법의 핵심은 맨 앞에서부터 살펴본 매매 전략에 대한 이해입니다. 후지모토님은 저서에서 손절 없는 매매를 추구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또한 오늘 설명드린 매매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오늘 소개드린 후지모토 시게루 선배님께서 저서를 통해 설명한 매매 전략을 제가 보려고 이렇게 요약본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서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면 모두 제공해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원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법에 대한 소개는 채널에서 참 많이 드렸죠. 매매 기법은 앞서의 모든 분석이 끝나고 나서 매매 타점을 잡아내기 위한 매매 전략의 마침표입니다. 제가 기법을 좋아하고 지금도 성공적인 매매 기법을 계속 연구하는 건 나만의 전략이 구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략이라는 토대 위에 기법을 다양하게 올려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 인트로에서 퀴즈 드린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얼마의 시드를 매수에 쓰겠습니까? 오늘 내용의 질문이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